자, 이제 어법 특강 제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띄어쓰기 공부했습니다. 41항부터 50항까지 공부했고요.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였어요. 형태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와서 붙여 쓰는 것으로, 의존 명사는 관형어 뒤에 와서 띄어 쓰는 것으로 구별했고요. 또 어간 뒤에 오는 다양한 어미들이 있습니다. 리을지, 리을지라도, 리을지언정, 리을게, 리을걸, 리을뿐더러, 리을수록, 리을망정, 리을소냐와 같은 다양한 특수한 형태의 어미들 오는데요. 무조건 붙여 써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한 단어 여부가 좀 고민이기는 한데요. 아주 예전 우리 KBS 항공역 시험에는 진짜 한 단어 합성 명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이런 거는 다 붙여 쓴다라는 것이고 각각의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 있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글 맞춤법의 마지막 51항부터 57항에 해당하는 그 밖의 것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것은 소리에 관한 것이라는 우리가 항목으로 공부했던 것과 또 형태에 관한 것과 구별되는 그냥 나머지 것들을 그냥 모아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밖의 것이라는 글자 안에도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이그저에 해당하는 관형사, 그 이외의 것이라는 명사 밖, 그리고 조사의가 와서 뒤에 체언을 꾸며주겠죠. 관형격 조사의니까요. 그리고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 밖의 것, 그 이외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51항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자, 앞에서도 살짝 언급한 바가 있었던 이를 쓸 거냐, 히를 쓸 거냐. 이 전미사 이와 히 표기와 관련된 품사 부사예요. 부사에 오는 그 이와 히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분명 이야기했죠. 자, 51항에 의하면 그 전미사 이, 히에 해당하는 품사 부사인데요. 하다가 없으면 이를 적고 하다가 있으면 히를 적는다. 이게 이제 출발이 되겠죠. 물론 하다라는 기본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다의 히가 가장 흔해요. 어렵지 않아요. 성실하다, 성실히, 흥건하다, 흥건히, 당당하다, 당당히, 꼼꼼하다, 꼼꼼히, 촘촘하다, 촘촘히, 솔직하다, 솔직히. 자, 하다의 히라고 외우는 것은 가장 쉬운 출발이. 반면 하다가 없어야 되는 경우, 곰곰하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꼼꼼하다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지 곰곰하다, 곰곰했다, 곰곰한 이런 말은 없어요. 틈틈이, 번번이. 물론 여기서 번번이라는 것은 번번히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한 번, 두 번 할 때 횟수, 번번이 실수했어요. 번번이 틀리더라 이럴 때 말하는 번번이에요. 뭔가 평평하다라는 뜻의 번번하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럴 때는 번번히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시험에는 번번이 틀리더라 이런 번번이. 자, 일일이 뭐 확인하다 하나하나 이런 거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따라서 하다가 있으면 히, 하다가 없으면 이.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규정인 51항의 설명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짧게 정리만 한 것이며 국립국어원의 정확한 51항의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이와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고 발음이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음을 자칫 잘못하면 이로 할지 히로 할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가 있으면 히, 하다가 없으면 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외우기 좋아요.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시옷 받침 다음에 하다가 오더라도 100% 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하다가 오면 히를 쓰라고 했지만 시옷 받침 다음에 오는 하다가 있는 말이더라도 무조건 이를 써라. 자, 그래서 1순위 깨끗이 가지고 제가 많이 했어요. 발음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깨끗이 씻다. 절대 안 돼요. 깨끗이. 선생님 깨끗하다가 있잖아요. 하다가 오면 히라면서요. 맞아요.
원래는 하다가 오면 히데 시옷. 시옷 받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깨끗하다지만 깨끗이, 어렴풋하다지만 어렴풋이, 따뜻하다지만 따뜻이. 자, 지그시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소리대로 적는 지그시와 다르죠. 물론 이 지그시라는 것은 가볍게 누르는, 지그시 눌러줬어요. 지그시 밟았어요 할 때 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지그시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다가 있는 시옷 받침에 바로 지긋하다, 나이가 지긋하다 있잖아요. 보기 좋을 정도로 늙은 거예요. 지긋한 어떤 노신사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긋시, 역시 지그이를 쓰면서 발음은 시옷이 올라간 연음 지그시. 자, 반드시도 있네요. 다시 한번 머스트 꼭의 반드시와 다른 건 다 알고 있고요. 자세를 반듯하게, 반드시 앉아라, 반드시 허리를 펴라, 뭐 이거 하잖아요. 이럴 때는 역시 시옷의 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꿋꿋이 뭐 등등 역시 시옷의 이는 친숙하겠죠. 자, 반면 슬며시, 살며시 이런 거는 시옷의 이를 쓰는 사례가 아닌데요. 이유는 하다와 상관이 없는 단어. 그냥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 슬며시 다가왔어요, 살며시 다가왔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는 소리대로 쓰는 연음의 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옷 다음에 이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하나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50이랑 중요하고요. 사실 발음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세 가지, 하다 다음에는 히, 또는 하다가 없으면 이, 시옷 받침의 하다일 때도 100% 이.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약간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고유어의 기억 받침 다음에는 이를 적어라, 이런 예외가 있어요. 이것도 딱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아닌데요. 얘를 모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고유어 기억 받침. 물론 우리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오 때도 고유어냐 한자어냐를 따지긴 했는데 이것도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를 좀 확인은 하긴 하되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자, 1순위 깊숙이입니다. 자, 깊숙이는 분명 깊숙하다, 하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깊숙 자체가 고유어이기 때문에 기억 받침이 온 경우에는 이를 적어라 이거죠. 깊숙이. 자, 나지막이도 있어요. 발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숙이 아니고 깊숙이. 깨끗이 아니고 깨끗이인 것처럼 깊숙이 공을 찾은 거예요. 나지막이, 느지막이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 나지의 지도 역시 강조합니다. 뒤에 표준어 사정원칙에도 또 나오긴 하는데요. 의가 아니라 이를 쓰는 예외적인 단어 나지막하다, 느지막하다. 나지막이, 느지막이의 지와 함께 이를 쓴다. 나지막하다가 있지만 고유어 기억의 이. 느지막이 똑같고요. 고즈넉이, 고즈넉하다에서 비롯된 보통 고요하고 쓸쓸하다, 고즈넉한 깊은 철, 산사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고즈넉이, 끔찍이, 끔찍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손주들을 할머니께서 끔찍이 아껴주셨어요. 끔찍이, 그렇죠? 그 이외에도 촉촉이, 축축이, 몸 조화에 의해서 오우의 차이일 뿐이지 발음 잘해야 돼요. 촉촉히 젖은 눈동자 안 돼요. 축축히 젖은 손수건 안 돼요. 촉촉이, 축축이. 예외라서 그렇다는 거죠. 외워야죠. 눈이 내렸어요. 소복이 눈이 쌓였어요. 수북이 눈이 쌓인 거예요. 소복히, 수북히 안 돼요. 빽빽이 사람이 가득 찼어요. 용돈을 두둑이 주셨어요. 모두 다 기억 받침에 고유어의 이를 쓰는 사례다. 묶어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예외의 예외라는 말이 있어요. 예외는 뭐겠어요? 원칙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하다가 있으면은 히를 적고 하다가 없으면 이를 적어라 이런 거예요. 같은 고유어 기억이지만 넉넉하다, 익숙하다, 딱하다, 톡톡하다, 가득하다, 빼곡하다, 아득하다에 하다가 있으면서 발음도 모두 히와 관련된 축약. 그래서 키라고 발음이 났겠죠. 넉넉히, 익숙히, 딱히, 톡톡히, 가득히, 빼곡히, 아득히라고 발음이 나는. 그래서 같은 기억 받침임에도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가 이제 고유어를 강조한 이유가 솔직히 앞에 이제 있었잖아요. 같은 기억이지만 이것은 한자 고들 직자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자어의 솔직은 히를 적고 고유어지만 고유어에 이를 적는 예외, 고유어의 기억 받침에 그대로 히를 적는 사례. 이러면 이제 50이랑은 다 끝났어요. 장담컨대 시험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와 히의 표기, 원칙, 예외, 예외까지 한 번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2항으로 갑니다. 자, 52항은 이제 한자어와 관련된 표기인데요. 한자어 중에서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 적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소금으로 적는다라는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한자를 모르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한자의 표기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 어휘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고난도 맞잖아요. 그래서 한자 공부한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본음으로 난다라는 것은 일종의 원래음, 약속된 것으로 여러분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난 언어의 역사성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발음이 좀 변해요. 한자의 표기 발음. 그래서 그 음을 우리가 다르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은 본음으로 날 때는 그대로 본음으로 적고 변해서 소금으로 나게 되면 소금으로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 분노라고 우리가 쓰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죠. 원래 우리가 한자로 노여워할 노, 이게 본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노여워하다 하잖아요. 노여움에 노여워할 노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해서 희노애락이었어야 하는 것이 희로애락으로 음이 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원래는 맞았어요. 희노애락이 본음이기는 했지만 기쁘고 노여워하고 슬프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 글자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발음의 변화가 수반돼요. 희노애락이 좀 어려웠나 봐요. 옛날 이제 우리가 살아오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희노애락 하다가 희로애락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 그런 예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있긴 해요. 지이산이었는데 발음이 변해서 지리산이 되고요. 한나산이었는데 원래 한자음으로는 한라산, 라로 바뀌어요. 소금으로 변해서 그냥 변한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음은 희노애락이었지만 태생적으로는 변해서 이제 희로애락으로 변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극대노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극대노라는 말은 없어요. 대로한 거죠. 극할 극도 이제 한자 접두사를 쓴 거고 크게 노여워하다가 대로한 거예요. 왜 대로예요? 소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대노하다여야 되는데 대로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52항 본음, 소금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52항의 예를 떠올려 주세요. 자, 두 번째, 만난을 겪었다. 어려울 난이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난이도라는 말 하죠. 난도라고 하잖아요. 쉽고 어려운 정도는 난이도. 참고로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어법에 틀린 말이에요. 난이도가 있다. 쉽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뭐라고 해요? 난도가 높다고 해야죠. 어려운 것은 난도가 높은 거고 쉬운 것은 난도가 낮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건 안 돼요. 자, 어쨌든 어려울 난이죠. 자, 그럴 때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만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곤난해 했던 난자가 곤란해로 바뀐 거예요. 어려울 난인데 왜 란으로 읽었어요? 몰라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금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각각 맞다라고 외워야 하는 원래는 분노였는데 희로애락으로 바뀌었다. 만난이었는데 곤란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짧게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53항입니다. 자, 53항 우리가 띄어쓰기 때 미리 좀 했는데요. 어미 중에서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어떤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표기와 발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기와 발음이 달라요. 즉 그래서 발음은 된 소리로 나더라도 표기는 예사소리. 즉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예사소리로 적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바로 리을지라도라고 어미로 외우면서 발음은 리을찌라도라고 났다는 거예요. 발음은. 근데 표기는 예사소리. 리을지라도, 리을지연정, 리을개, 리을걸, 리을밖에. 분명했죠. 발음은 리을밖에. 바로 사랑할 밖에, 좋아할 밖에, 미워할 밖에. 발음은 된 소리 나지만 표기는 리을밖에 이렇게 예사소리로 적어줘.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문자 보낼 때 한번 잘 자가 진단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예사소리로 적을까요? 된 소리로 적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된 소리로 적는 분이 엄청 많아요. 내가 할게, 깨라고 많이 적어요.
내가 할게 어때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종결어미에 리을 개라고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발음은 깨라고 나더라도 말이죠. 아니면은 내가 할 걸 할 때도 자꾸 이렇게 걸, 예사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3항은 어떤 단어에 한해서, 모든 단어를 예사 소리로 적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미에 한해서 예사 소리로 적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리을지라도, 애초에 우리가 10대 특수어미라고 제가 외웠었던 리을지, 리을지라도, 리을지언정, 리을캐, 리을걸, 리을수록 다 비슷하죠. 발음은 분명히 된 소리지만 예사 소리 표기를 제가 강조하면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리을밖에까지 그렇습니다. 단이에요. 된 소리, 된 소리로 표기하는 것도 있어요. 의문형에 한해서. 바로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왔을 때는 된 소리로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리을까 하는 거는 이제 다 알죠. 갈까, 볼까, 우리 먹을까, 공부할까, 예사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 쌍기역으로 적잖아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딱 하나, 쏘냐. 리을 쏘냐가 역시 앞에 띄어쓰기에서도 붙였으라고 했던 사랑할 쏘냐, 미워할 쏘냐, 그리워할 쏘냐 할 때 그 리을 쏘냐라는 어미인데요. 이것은 된 소리로 적는다는 거예요. 의문형이니까요. 소냐가 아니라 쏘냐. 러시아 어떤 사람 이름 같기도 하네요. 쏘냐. 이때는 된 소리 쌍시옷으로 적습니다. 53항에 관한 이야기. 짧죠. 그 밖의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51항 이희의 표기였고요. 52항 한자어 가운데 본음과 소금의 이야기고요. 53항은 예사 소리로 표기하고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 그리고 의문형에 대해서는 된 소리로 표기해라 하는 거예요. 무난합니다.